인간은 유전자의 노부기계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유전자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거고, 내가 필요 없으면 나는 죽고 내 유전자는 내 후손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뭐냐면 그런 사실을 아는 존재입니다. 내가 유전자의 독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이거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공지능 과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커즈와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능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연적 한계 속에 있습니다. 이 자연적 한계를 상상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인간은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서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걸 지질학적으로 인류세라고 합니다. 인류세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라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류세까지 왔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멸망에 이르게 됐는가, 이 전체를 조망하는 역사학이 빅히스토리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또 어디로 가는가? 인문학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 답을 찾아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섭하는 역사학, 바로 빅히스토리다. 빅히스토리는 우주 탄생부터 문명의 출현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르고 있다. 빅히스토리의 창시자 데이비드 크리스천 교수는 거대한 우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들을 임계의 국면이라고 불렀는데, 빅뱅, 지구의 출현, 생명의 기원, 농경의 시작 등 8가지의 임계의 국면으로 보는 우주의 역사, 빅히스토리다. 지금도 진행 중인 빅히스토리는 9번째 임계의 국면을 기다리고 있다. 빅히스토리 시작은 뭐냐면 빅뱅입니다. 그 빅뱅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에너지하고 물질입니다. 여기서 원자가 탄생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학문이 뭡니까?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원자가 나오고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생겨났습니다. 이 원자와 분자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이 화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연대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약 30억 년 전에 이 분자 가운데 자기 복제하는 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DNA입니다. 그러니까 DNA를 통해서 생명체가 나왔습니다. 이 생명체가 진화를 통해서 인류종 사피엔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피엔스는 시작은 미미합니다. 근데 지금 끝은 굉장히 장대합니다. 이 계기가 뭐냐? 그러니까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여기에 관한 책을 쓴 게 사피엔스입니다. 인류가 사피엔스가 보통 한 20만 년 전쯤에 나왔다고 보는데 7만 년 전쯤에 인지혁명을 했습니다. 인지혁명을 통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인간은 생물학적 유전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전자를 갖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생물학적 유전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을 통해서 의식의 발달을 통해서 문화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유전자를 통해서 문화를 전수했고 그걸 통해서 문명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다음에 나온 게 문화입니다.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학문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문화, 그리고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전해가 일어난 게 생물학적 전환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연과학과 역사학, 그러니까 시간의 범위를 5,000년을 넘어서 인류의 탄생부터 그리고 우주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빅히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인류종이란 도대체 뭔가?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지구의 정복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됐느냐입니다.
인류종은 사피엔스 20만 년 전에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6개 내지 7개의 인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6개 내지 5개 종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피엔스가 이들을 도태시켰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시작은 연약한 유인원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동물보다 절대로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인지혁명을 통해서 7만 년 전부터 도약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지혁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은 가장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개체는 이타적 개체를 이깁니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집단은 이타적 집단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한테 위대한 건 뭐냐면 이기적 개체들이 모여서 이타적 공동체를 형성한 겁니다. 근데 이타적 공동체도 거대한 협력 공동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동물이나 자연적인 상태에서 내가 아는 존재끼리 집단을 만들 수 있는 임계치는 150명입니다. 그렇지만 사피엔스는 10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100만 명이 모일 수도 있고 억 명이 넘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입니다. 이게 인지혁명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건 허구서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화, 역사, 사상이라는 하나의 있지 않은 거, 인류 종만이 가진 거, 이것을 통해서 허구서사라는 걸 통해서 이기적인 개체들이 이타적 공동체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구서사라는 걸 통해서 가상세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가상세계가 인류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상세계로 하라리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종이 사피엔스가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라는 걸 통해서 문명, 가장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세계다. 그 세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종교입니다. 인간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무한과 영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없어져도 그리고 나는 사라져도 존재하는 게 있다. 그리고 내 삶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과의 연결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두 번째가 제국입니다. 인간한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기적 개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나를 한국인으로 만드는 건 뭡니까? 한국사입니다. 역사라는 서사를 가지고 우리 그전에 조상과 나의 후손과 연결시켜서 우리를 형성합니다. 이건 역사란 허구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이념이나 보편적 이념이나 제도나 사상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런 존재는 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국이라는 하나의 보편적 질서를 갖게 된 거죠. 이렇게 한 게 뭐냐? 역사와 사상과 이념입니다. 이런 식의 제국을 건설한 게 그것이 오늘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게 돈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돈이 가장 강력한 허구서사라는 겁니다. 화폐 그 자체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상징적 가치가 있습니다. 상징적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징적 질서가 돈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식으로 허구적인 가상세계를 통해서 문명을 만들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그게 가장 첨단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게 뭡니까? 과학입니다. 과학을 가능하게 만든 건 뭔지 아십니까? 수학입니다. 수학이라는 게 뭡니까? 0, 1, 2, 0.1, 0.2, 소수, 무리수, 허수입니다. 이게 존재하는 겁니까? 기호들입니다.
상상입니다. 가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은 자연을 수량화했습니다. 과학의 아버지의 갈릴레이라고 그럽니다. 갈릴레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자연은 수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학이라는 어론을 통해서 자연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거대한 가상세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 뭡니까? 0과 1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그걸 통해서 만물의 공식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거죠.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오면서부터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간이 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기뻐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책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다. 우리가 되고 싶은 거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불만족스럽고 무책임한 신, 이런 존재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없다. 이게 우리입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발명을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문학의 성찰, 인문학적 전환입니다. 요새 과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정보라고 그럽니다. 정보를 알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는 뭐냐? 패턴입니다. 패턴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정보는 데이터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속에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데이터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사회.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정보들이 생산되며 저장되고 있다. 그야말로 빅데이터의 시대다.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많다는 뜻. 더 나아가 이를 분석해 수많은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정보나 패턴을 찾아내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오가는 디지털 시대. 사람들의 행동과 위치는 물론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힘. 이것이 빅데이터가 미래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쭉 보면 그 안에 패턴이 보입니다. 이 패턴을 알게 되면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이게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이 만물의 공식이 된 겁니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시그널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 예술을 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실질적으로 커즈와일이 시를 쓰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사람의 시를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시의
패턴, 시어들의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쓴 것과 똑같은 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못 맞춥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리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고우나 세잔느 그림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의작이냐 아니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패턴을 알아내서 그걸 알고리즘을 해서 세잔느나 고우가 실질적으로 그리지 않은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예술에까지 간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알파고는 자기가 이겼다는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의식과 감정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능과 의식의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능을 가진 자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식 없는 지능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의식까지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자의식이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의 주체가 되고 내가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알파고나 인공지능은 아직 그걸 못합니다. 이게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시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죠. 그 포스트 휴먼은 향유하지는 못합니다. 향유하는 건 인간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인간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재밌는 중요한 말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첫 번째 여성 총장이 드류 파우스트 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문학이란, 이 사람이 취임사에서 인문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문학이란 인간을 몫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몫을 인간으로 만드는 거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몫으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몫을 인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인문학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유전자의 전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는 뭐냐면 패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정의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전의 원인과 에 의해서 나온 결과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전의 원인에 의해